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실 시간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미장이 꽤 그림 좋게 끝났습니다. 네, 또 올랐습니다. 네.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이 종가가 고가로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수세가 있었던 거죠. 저점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어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76% 상승해서 1931포인트까지 갔고요. S&P 500 1.28% 올라서 3,969, 4,000포인트에 근접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그 뉴스 3에 보면은 이제 유럽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좀 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어제 0.8% 올랐는데 곱존 대비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플랫폼 회사나 기술주 중에서 성장주들 이런 종목이 많이 빠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타이틀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왔는데요. 계속 연준을 무시하는 시장이다. 이게 시황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요 지표의 변함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어가는 게 CPI 기대감이 아니냐 오늘 밤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부 전략가들은 그 물가 CPI에 대해서 전망이 오류가 발생하는 어떤 시점이 오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고성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연준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애플이 2%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아마존이 5.8%로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테슬라 3.6%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5% 올랐습니다. 네. 특징적인 것은요. 그 배드베스 앤 비욘드 파산 가능성이 있다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21% 빠졌나?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사이에 68% 올랐습니다. 뭐예요? 또 밈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밈이지 뭐 밈. 밈 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써놨는데요. 게임스탑 이런 거 게임스탑 움직였겠네요. 7% 올랐고요. AMC 엔터 21%가 올랐어요. 민주식을 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위험성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걸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온 뉴스 특징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지수 자체의 안정을 찾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시장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 보면은 개별 이슈나 테마에 속해 있는 개별 이슈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종목 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뭐 그냥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폭 이제 그렇게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오전에 좀 들락들락했는데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이제 대형주 외국인들이 좀 감소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약 349억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들이 1,746억. 물론 이제 금융투자 가장 매수가 큰 부분입니다. 우리 국내 기관도 보시면 연기금이 순매수가 9억, 투신이 139억, 사모펀드는 453억 매도 순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에 강하게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섹터나 종목별로 움직이는 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화학과 2차전지 헬스케어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에 올랐던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대형주가 상승 후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삼성전자 네.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걔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좀 안정화되니까 후방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 후방에 있는 2차전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닥은 1.97%, 2%로 올랐어요. 709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코스피는 0.35%까지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매수로 지수를 올렸죠. 일정 부분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같이 사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낙폭과대 중대형주를 사서 딱 끌어올려서 파는 이런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 중대형주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대형주 지금 삼성전자 예를 들었는데요. 뭐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이 오르면 후방에 있는 중소형주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에 중소형주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들이 조금 오르면은 그 다음에 개별 테마가 순환하고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순환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지수는 그렇게 순환을 이루면서 탄탄하게 가는 거고요. 이 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하락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 외국인 반도체 매수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렸고 기관들이 납폭과대 중대형주 좀 샀고 네. 그리고 나서 얘들이 지금 강하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고 네. 개별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고 또 2차 전지에 SDI나 LG엔솔 같은 게 또 오르고 그러면 또 순환이 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 흐름을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하시면서 시장을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 기다리던 최근 들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아니요 미국의 12월 CPI 아 죄송합니다. CPI 발표입니다. 그건 이제 개별 기업의 시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반? 예, 열심히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6.6, 6.5%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코어 CPI는 5.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시장이 뭐 크게 화답하고 이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반영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보다 미스가 낮게 어느 정도 나오면. 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도 CPI, PPI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CPI보다 PPI가 더 도매 물가 지수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가 지수의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미국 시장 설명을 드리면서 연준을 무시한다 시장이 시황 타이틀 이렇게 나온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언제든지 또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감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CPI 발표 보고 시장 예상치대로 움직이는가. 그러면 CPI가 만약에 6.5 아래로 떨어지거나 6.5 근처에 된다.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약 78% 확률로 25bp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바라는 쪽으로 가겠죠. 중간에 미스매치나 아니면은 잘못된 전망이 나타날까 요걸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결국은 이제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요. 또 계속 하나는 연준을 무시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연준은 계속 경고 목소리를 내고 네. 금리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네. 아주 매파적으로 내는데 네. 시장은 계속해서 네. 아닐 거야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 이런 기대로 지금 더 가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물가 거죠? 계속 내리고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연준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일정 시점 되면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월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최소한 3월 이후부터는 그 동안에 없었던 워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워딩이냐면 데이터 디펜던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옐런 장관이 있었고 옐런 의장이 있었고 이랬을 때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을 계속 썼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를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한 말 물러서는 워딩이 나온다는 것을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은 그러면 아 이거 물가 떨어지고 경기 지표 안 좋으면 우리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경계감 자체도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문제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날이 뭐 계속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 연휴가 화요일인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수목금에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전부 그 수목금에 휴가 발표를 해요. 갔다 오면은 네. 화끈하게 나오네요. 네, 그때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서부터 1월 초반까지 변동성을 가장 많이 주었고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와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테슬라와 애플이 실적이 떨어지면서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네. 안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조업 중단하고 뭐 폐쇄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번 4분기 실적에 반영을 하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나올 때 실제로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떨어질 건데 그것을
우리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 봤듯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 네. 반응했냐 안 했냐. 그것이 이제 그때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볼 것이고 그때까지는 여전히 경계감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 때 중국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 예.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도 또 중요하겠네요.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월가의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중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도 뭐 그 말씀 자꾸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전히 그 말씀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요.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도 올려야 된다. 6%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제이미 이렇게까지 참 얘기가 존경하는 경영자인데 네. 요즘 약간 좀 과한 언급들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 어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미슨 있잖아요. 월가에 쪽줄게라고 맨날 얘기했던 네. 이 사람이 S&P 500에 3,000포인트까지 추락할 수 있다. 지금 4,000포인트예요. 25% 폭락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장이 완만한 경기 침체에 얘기하고 있는 거 월가 IB들 생각은 틀렸다. 경기 침체는 통상 예측하지 못한 충격이나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는요. 경기 침체로 폭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충격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시스템 위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얘기를 여전히 지금 월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중국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 춘절이 중요하고 3월에 인민대회가 중요하고 네. 이런 중요한 이유는 이 와중에 모건스탠리에서 보세요. 올해 중국 성장률을 기존에 5.4%에서 5.7%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네. 중국이 재개방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서 단기 충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강한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뭐 테크 및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께 잘 뉴스를 드려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중국에 대해서 시황을 보는 모든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블록을 계속 보는 게 올해 정말 충격이 있을 건지, 충격이라 하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하드랜딩 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위기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중국이 거의 키위를 잡고 있다. 지금 보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건 스탠리나 뭐 제이미 다이먼의 언급들을 예. 네. 우리가 참고는 해야 돼요. 네,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그 미래셋의 뭐 최고 경영자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예. 미국으로 한국으로 치면.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분석 보고서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경영자가 그냥 툭 그렇게 하는 거거든. 네네. 인터뷰하고. 근데 워낙 이제 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시장의 영향력도 있고 한데 저기에 너무 그냥 막 경도돼서 저게 저런 그루가 얘기하면 뭐 근데 대체로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박병창 이사님 잘못했다는 아니, 게 아니, 아니라 예. 저걸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예, 있다. 저도 그 거기 본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갈 거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설명하시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워딩 중에서 뭘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황을 보면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짚어 드리려고 뉴스를 네. 가져오는 거죠. 네. 예, 몇 가지 뉴스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먼저 차트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베트남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요. 20년에 2.91%, 21년 2.58%, 작년에 8.02%고요. 올해 베트남 정책 당국에서 6.5%인데 미국 월가에서는 또 높게 봅니다. 6.9%까지 보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중국이 지금 성장하느냐? 그 핵심 베트남이? 포인트에는 핵심 포인트에는 인도도 있지만 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탈중국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탈중국.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애플이 맥북 생산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네. 구체적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콘이 네. 올해 5월부터 맥북을 일부 라인을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임 업체 레고나 태양광, 진코솔라 그리고 코카콜라 등도 베트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하노이 타임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겸손하게 썼습니다. 네. 베트남은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탈중국 하면서
그러면서 인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지금 테슬라 그거 제가 괄호쳐갖고 하나 써놨는데요. 예.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100만 대 규모의 생산 실력 전철 추진 중이다. 이렇게 지금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냐면요. 아까 우리 공 기자님이 얘기하실 때 지금 우리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지금 추진한다. 원스톱의 공장 수출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탈중국, 탈아시아 흐름 속에서 그렇죠.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리쇼어링에서 미국이 좋아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느 쪽에 좀 쫓아가고 있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오늘 순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애플이 어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2024년부터 자체 생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겠다는 블룸버그 발 뉴스가 어저께 또 있었어요. 좀 악재성 뉴스이죠. 이 삼성과 LG의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건데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애플 향 매출 비중이 LG 디스플레이는 36%, 삼성 디스플레이 6.6%인데 애플이 자체 생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도 하겠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도 반도체 생산 기지 지금 애플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거의 대부분 네. 탈아시아에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탈아시아다. 탈아시아에 탈중국이에요. 탈중국인데 탈중국. 탈중국인데 걔네 그쪽에서 워딩은 탈아시아라고 워딩을 해요. 근데 탈중국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 한국도 지금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공장 가니까. 지어야 될 사람들이 네. 미국에 가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탈중국이면 사실은 이제 아시아 쪽이 아주 좋은 그렇지. 대안일 테니까 글로 네. 가는 건데 네, 네. 만약에 탈아시아면 네. 사실 우리 포함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바라볼 때 네. 탈아시아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탈아. 그 안에서 이제 탈중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탈중국인데 중국에서 나오는 걸 탈아시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서 예. 이런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로 온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에 온다는 얘기 인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 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박 이사님 같으면은 예. 공장을 우리나라에 예.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예. 할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렇죠. 상황이 인건비라 뭐 저러면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첨단이지 첨단. 예. 첨단건이 와야 되는데 네. 노동력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장애가 이렇게 허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냥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려본 건데 네. 첨단 시설로 우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이런 것들 보도서를 보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의 공장 가진 기업들이 중소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베트남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은 예. 관련되어서 거기서는 또 다른 테마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거 어저께 한참 우리 정프로님과 얘기했던 거. 네. 총 그로스의 매출은 그대로인데 왜 영업이익 계속 주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주냐. 그거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해서 그 전망을. 영업이익 전망이 왜 줄어드냐. 예, 그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거기에 이제 비용 측면 때문에 그랬다는 설명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조금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환율이 지금 꽤 떨어졌지 네.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이전에 회귀하는 정도로 좀 떨어지는 가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지금 차트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예. 니켈도 고점 대비 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철광석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리튬은 물론 아직까지 뭐 고공권에 있지만은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토막 났네요 거의. 어떤 거요? 철광석. 네, 철광석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적으로 비용 부분이 해소가 예. 되면서 조금 기업의 이익단에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4분기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잠시 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신 뉴스들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애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좋은 뉴스라서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네. 스텔란티스가 호주의 광산 업체로부터 망간 등 원재료를 수입해서 삼성 SDI와 미국 배터리 공장 가동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SDI의 원재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작하면서 스텔란티스가? 예. 스텔란티스가 자기네가 원재료 수입해서 딴 데서 하면 뭐 중국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니까 수입해가지고 배터리 회사에 합작해갖고 지원하겠다 이런 우리도 얘기들이 만들어줘라. 예. 원재료 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신한금융지주처럼 지금 지주 환원 정책에 여러 가지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자사주 상황인 것 같아요. 소각. 네, 1,500억 소각 검토인데 전체 시총에서 현재는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막 이렇게 크지는 이론적으로 않지만 1% 올라야 되네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 예, 예.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네.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확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카카오 엔터에 1.2조 정도 투자한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네. 뉴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뭐 좀 단신 뉴스들이고요. 그냥 시장을 보면서 제 느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아까 그 제가 시황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를 아직도 뭐 20주 이동평선 위로 올라섰긴 했지만 강하지 않잖아요. 수세적으로 아랫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정화되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을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찾기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황을 보시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네.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치는 종목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공부를 조금 더 시황은 좀 더 뒤로 이제 빼고 네. 좀 당분간은 이제 FOMC 회의 나오고 설 지날 때까지는 좀 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 중심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수는 큰 변화가 아마 있기 어려울 거고 종목별로는 그래도 꽤 큰 변화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어떤 종목? 아니 뭐 업종 상관없이요? 아니면 업종도 좀 예를 들면 어떤 업종들이 좀 더 이럴 때는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이거 시황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우리 빈집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네. 그 낙폭과대 종목을 기관이 들어와서 올라온 파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그걸 롱텀으로 가져가면은 원위치했거나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집은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털고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전부 다 그 투자 전략과 기간이 달라야 되는데 구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거 네. 말고요. 그거 말고 가장 핵심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3년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입니다. 정책.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행정당국에서는 경기부양 정책을 쓰거든요. 네. 그 정책에 맞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리쇼어링 얘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기업들과 네. 관련된 네네. 그 해당 테마의 종목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랑 이제 국가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그 정책의 수혜를 좀 입을 만한 이런 정책들 좀 이런 그 기업들을 좀 잘 살펴보라 이런 올해는 말씀이시죠? 아마 정책 이슈 테마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럼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